전 인류가 아포칼립스 생존 게임에 소환됐다. 다들 미친 듯이 초능력을 골랐지만 나만 무한한 돈을 선택했다. 사람들은 내 머리가 돌았다며 비웃었다. 종말엔 돈이 휴지 조각일 뿐이라며. 하지만 놈들은 모른다. 좀비는 위협조차 되지 않는다는 걸. 초능력을 가진 인간이 가장 무섭다는 걸. 시스템 알림음이 울리고 나와 300명의 유저는 게임에 던져졌다. 모든 유저는 현실 세계에서 사망 확인.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으려면 이 게임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이어서 시작된 초기 아이템 선택 시간. 진열대에 물건들을 흘러보니 온갖 초능력 아이템뿐이었다. 다른 유저들은 미친 듯이 달려들었고 난 목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맨 아래에 있는 금화 하나. 무한한 부라고 적혀 있었다. 난 고민 없이 그 말에 집어들었다. 같이 들어온 반장 시목은 정신 지배의 능력을 골랐다. 내가 그 말을 고른 걸 보더니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 구형, 너 진짜 돈도 골랐구나? 이제 곧 세상이 망하는데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해명하기도 전에 몸은 반하인 5년을 쳐다봤다. 5년, 너는 뭐 골랐어? 5년이 답했다. 모든 인류가 날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 심지어 좀비조차 나한테 반할 거야. 진정한 사랑의 보호가 있으니 난 절대 죽지 않아. 아이템이 모두 동나자. 시스템 소리가 다시 들렸다. 모든 유저에게 1년의 시간을 준다. 초능력 훈련을 하고 전쟁 준비를 마쳐라. 아포칼립스 모드는 1년 후 시작된다. 이 게임의 승자는 단 한 명.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이 최종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규칙을 듣자마자 사람들의 안색이 변했다. 동맹을 맺으려던 자들도 서로를 쳐다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 생존 게임에서 친구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적일 뿐이다. 고지어 시스템은 우리를 개인 세계의 랜덤 위치로 보냈다. 난 망설임 없이 생존 계획을 바로 시작했다. 세계 지도를 샅샅이 뒤져 태평양 한가운데에 섬을 찾았다. 크기도 적당해서 쉴터를 짓기에 딱 좋았다. 대륙과도 아주 멀어서 완벽한 고립섬이었다. 지진대도 아니고 태풍 경로도 아니었다. 활화산조차 없는데 천연 평지까지 있었다. 공항을 짓기에 최적이었다. 주변은 청사대로 둘러싸여 엄폐물로 쓰기 좋았다. 난 바로 실행에 옮겼다. 10억을 들여 섬을 샀다. 이름은 미래도라고 지었다. 대외적으론 관광 개발이라 속이고 대형 크루즈 10척을 샀다. NPC 건설사와 계약하고 장비와 자재를 섬으로 날랐다. 건설사 임원들과는 비밀 유지 계약을 맺었다. 놈들은 미래도가 어딘지 모른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간이 공항부터 건설했다. 비행기 100대를 사고 전 세계로 전국 각지의 인부들을 끊임없이 섬으로 실어 날랐다. 인부들은 밤낮없이 일했다. 위치 추적을 막기 위해 방해 장치를 미리 설치하고 인부들의 폰도 전부 수거했다. 섬에는 10개의 요새를 지었다. 모든 재료는 최고 등급으로 진도 12의 지진도 견딘다. 요새들은 위장 처리되어 외성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건 미끼일 뿐. 진짜 요새는 지하에 숨겨져 있다. 핵 공격도 버티는 지하 벙커, 생화학 공격도 막아낸다. 땅을 파는 좀비가 와도 5m 두께의 강철 벽은 못 뚫는다. 지상 요새에는 비밀 통로가 있고 지하로 연결된다. 하지만 통로는 매우 좁아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다. 미로처럼 복잡해서 운 좋게 길을 찾아도 올바른 통로를 발견해도 요새 전문 앞까지 가려면 곳곳에 함정을 피해야 한다. 통로 하나가 파괴돼도 다른 길로 나갈 수 있다. 안 그러면 지옥의 무덤이 될 테니까. 종말의 시대엔 에너지가 핵심이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과 조력 발전을 설치했다. 원자력 발전까지 말이다. 원전 5기를 건설했는데 큰 것 2기는 평소에 쓰고 대형 1기와 중형 2기는 비상용으로 남겨뒀다. 2호기의 원전들은 지하와 해저에 분산했다. 지하에는 바이오가스 시설과 수동 발전기도 갖췄다. 배터리와 디젤도 잔뜩 쟁여뒀다. 만약을 위해서다. 물 문제도 간단하다. 빗물 수집기와 헬수 담소화 장치, 그리고 지하수 정화 시설도 있다. 오염된 물조차 바로 마실 수 있게 정화한다. 고온 바이러스 멸균, 저온 바이러스 멸균, 자외선 살균 등 온갖 약품 멸균 장치도 있다. 폐수 처리 시스템은 벙커의 오수를 완벽히 처리한다. 홍수를 대비해서 벽면은 방수 처리를 마쳤다. 방폭문도 빈틈이 없다. 배수 시스템도 아주 강력하다. 공기 정화 시스템도 여러 세트라 깨끗한 공기를 계속 공급한다. 산소통신만 개도 비축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거다. 지하 쉘터는 12구역으로 나눴다. 한두 곳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구역은 널정하다.
구역마다 용도가 다르다. 세개 구역은 자동화 양식장으로 채소와 물고기, 닭을 기른다. 두 구역은 창고로 식년치 식량과 약을 쟁여뒀다. 다른 구역에는 침실과 주방, 식당과 오락실, 헬스장, 화장실, 의료실이 있다. NPC들이 의심할 때마다 돈으로 입을 막아버렸다. 그러자 놈들은 더 열심히 일했다. 돈이야 뭐 막 써도 전혀 줄지 않으니까 미국에서 중화기도 대량 구매했다. 이동식 전투 로봇과 청소 로봇까지 포함해서 돈을 쏟아부으니 핵폭탄 이발도 구할 수 있었다. 어느 해안만에는 핵잠 수함과 비행기를 숨겼다. 벙커에서 거기로 바로 통한다. 교관 2명을 고용해서 잠수함과 조종법을 매일 익혔다. 능력자들이 침입할 걸 대비해 섬에서 좀 떨어진 곳에 인공 암초들을 갈아뒀다. 큰 배는 오자마자 침몰할 거다. 섬 안쪽으로는 전기 철조망을 둘러버렸다. 해안가 주변 바닷속에 폭탄을 심어놨지. 레이더도 설치해서 섬에 접근하는 모든 걸 탐지할 수 있어. 즉시 격격추해버리려고 말이야. 하늘에도 거대 전력망을 쳤어. 바이러스 옮기는 새들이 앉을까봐 1년이란 시간을 들여서 섬 전체 방어 시스템을 완성했지. 물론 적들을 교란하려고 세계 곳곳의 다른 곳에서도 대대적으로 관광 개발을 벌였어. 다른 참가자들이 눈치 못 채게 말이야. 예비 대피소도 몇 군데 준비했지. 필요하다면 비행기나 연료 없이도 어디든 예비 대피소로 도망칠 수 있어. 마지막 NPC 무리를 보내고 나니 이제 섬엔 나 혼자뿐이야. 난 또 거금을 들여서 우주 탐사 기술 업체를 사들였어. 우주의 위성 6,122개를 몽땅 손에 넣었지. 내 인터넷 신호가 끊기지 않게 말이야.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항공사와 회원사들도 전부 인수해버렸어. 마지막 일주일에는 모든 비행기와 배를 폐기하라고 명령했지. 세상은 그 갑부가 미쳤다고 떠들었어. 장거리 교통수단을 다 없앴으니 말이야. NPC들은 갑부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했지만 참가자들은 알고 있었어. 이 갑부도 자신들의 경쟁자라는 걸. 채팅창에 갑자기 알림이 떴어. 시목이 내게 묻더군. 구원 세계 갑부가 너 맞지? 내가 무한부를 선택한 걸 본 건 그뿐이야. 난 대꾸도 하지 않았지. 일주일 뒤 종말이 정말 찾아왔어. 능력을 말렙까지 키운 참가자들은 다들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지. 300명의 이름과 번호가 공지에 떴어. 남구 19번, 시목은 100번, 5년은 101번이었지. 정말 시작에 주의하십시오. 이 게임은 계속됩니다.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어. 종말이 천지를 뒤덮는 폭우와 함께 시작될 줄은. 북쪽에서 남쪽까지 쉼없는 폭우로 대홍수가 일어났어. 신화 속 선사시대의 대홍수 같았지. 기세가 정말 무시무시했어. 미래도에도 비가 쏟아졌지만 섬이 작아 비구르는 금방 지나갔지. 지하 요새로 대피할 틈도 없었어. 이 능력자들은 멘붕에 빠졌지. 월드 채팅창은 메시지로 폭주했어. 시스템, 이 대홍수 속에서 우리 능력이 무슨 소용이야? 맞아요. 시스템, 이건 너무 반칙이잖아요. 종말이 좀비 바이러스라고 한 적 없다. 모두가 입을 다물어버렸어. 나 말고 다른 이들이 여기 올 때 가진 자산이 거의 없었거든. 지난 1년 능력을 키우면서 돈 벌 궁리까지 하더라. 죽어라 고생만 했지만 기축한 물자는 턱없이 부족했지. 불법 행위로 돈을 번 소수만이 별장을 하나 마련해서 지하실에 대피소를 만들었지. 하지만 홍수가 닥치자 지하실부터 물에 잠겨버렸어. 모든 물자가 물거품이 됐지. 별장 전체가 홍수에 삼켜졌어. 지하 주차장에 만든 대피소들도 전부 물로 가득 찼지. 고층 대피소는 일단 안전했지만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어. 물자가 적었던 참가자들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지. 다들 패닉 상태에 빠졌어. 그 시각 난 샤브샤브를 먹으며 방송을 봤지. 집안엔 허고 향기가 가득했어. BJ가 커튼 뒤에 숨어서 건너편 건널 상황을 몰래 찍더군. 한 참가자가 능력을 써서 불을 내뿜으며 물건을 뺏고 있었어. 여러분, 이건 CG가 아니에요. 진짜 이 능력자입니다. 우리 단지 보안 요원이었는데 지금 불로 문을 부수고 있어요. 벌써 10번째 집입니다. 채팅창 반응이 아주 뜨거웠지. 와, 진짜 이 능력자가 있네. 그럼 진짜 종말이 오는 건가? BJ님 조심하세요. 저러다 거기도 털러 올 거예요. 빨리 신고부터 해요. 난 허구를 먹고 배부르게 트림을 했어. 씻고 면도까지 한 뒤에 계속 방송을 지켜봤지. 불을 쓰던 놈이 NPC들을 자극했어. 특공대가 구조정을 타고 들이닥쳤지.
총을 든 채 건물을 포위했어. BJ는 흥분해서 손을 떨었지. 여러분, 평생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이 붉은 에너지가 정말 엄청나요. 건물 안으로 진입하자 총성이 빗발치기 시작했어. 수많은 유리창이 불길에 깨졌고 폭발음이 계속해서 들렸지. 갑자기 옥상에서 누군가 날아오더니 홍수 속으로 추락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 공지창에서 한 명의 이름이 회색으로 변했지. 사망했다는 뜻이야. 그때 시목이 또 말을 걸어왔어. 구하나, 우리 동맹 맺자. 우리 동창이기도 하고 번호도 바로 옆이잖아. 맺으면 끝까지 갈 수 있어. 너 이거 보고 있지? 답 좀 해줘. 내 정신 지배 능력이 아주 강해. 넌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놈들 상대해줄게. 그는 계속 영상통화를 걸어왔지만 난 여전히 무시했지. 둘만 남았을 때 동맹이라니. 정신 지배로 날 쓰러뜨리고 혼자 승자가 되려는 속셈이겠지. 날 너무 바보로 아는 건지 본인을 과대평가하는 건지 단수와 단전, 식량도 바닥나고 있었어. 3개월간 이어진 홍수는 NPC들의 희망을 앗아갔지. 결국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어. 참가자들도 그 틈에 섞여서 살기를 찾으려 했지. 하지만 능력을 숨길 순 없었어. 곧바로 윗선에 알려줬고 이 능력자 체포령이 내려졌지. 잡히면 바로 연구소행이었어. 한 달 사이에 참가자 30명이 사라졌지. 다들 겁에 질려 떨고 있었고 스스로 몸을 사렸어. 하지만 난 탄세상 사람 같았지. 매일 산책하며 햇볕을 쬐고 채소들이 잘 자라나 살폈어. 잠수함과 비행기를 점검하고 저녁엔 해변에서 요가를 했지. 돌아와선 랍스터 요리를 즐겼어. 대저택에서 게임을 하거나 수영장에서 헤엄을 쳤지. 미래도는 그야말로 낙원이었어. 정말 편안하게 지냈지.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 누군가 나를 팔아넘겼거든. 월드 채팅창에 누군가 익명으로 글을 올렸어. 99번 참가자가 세계 최고의 각보다. 정말 전 대피소를 엄청나게 지었을 거다. 99번만 찾으면 모두 살 수 있다. 조용하던 채팅창이 폭발했어. 나도 뉴스에서 봤어. 각부도 참가자일 줄 알았지. 그게 바로 99번이었구나. 99번 한마디 해봐. 너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우리 수백 명은 고생시키다니 너 정말 너무하다. 이런 플레이어는 탈락시켜야 해. 99번만 찾으면 우린 살 수 있어. 모두 돌격해. 99번을 탈락시켜라. 모든 플레이어가 분노해서 나를 잡아먹을 기세였다. 난 조용히 버티고 싶었을 뿐인데 너희가 굳이 나를 끌어냈으니 나는 가볍게 손목을 풀고 전체 채팅창에 메시지를 쳤다. 다들 그만 싸우세요. 내가 99번입니다. 당신 두려워하는 대피소. 내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뜸 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안 말하면 우리가 널 차단해서 다 뺏고 널 박살 낼 테니까. 나는 살짝 웃으며 다시 타자를 쳤다. 단, 중국, 미국, 독일, 호주 이렇게 4곳에만 지었어요. 게다가 한국 땅 최대 20명뿐이죠. 지도에 4곳을 표시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200명이 넘는데 다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죠. 제발 부탁인데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선착순으로 들어가세요. 절대 저를 쫓아오지 마시고요. 비밀번호를 전송하자마자 모든 플레이어가 난리가 났다. 빨리 대피소로 가기만 하면 홍수 속에서도 살 수 있으니까 뻐근한 목을 좀 주무르고 채팅창을 끄고는 씻고 잘 준비를 했다. 내일도 분명 멋진 날이 될 거다. 밤사이에 벌써 대피소에 도착한 이들이 있었다. 주로 이동속도 이능력자들이었다. 대피소는 높은 곳에 지어져서 홍수가 닿지 않는 곳이었다. 대피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았겠지. 내가 공들여 만든 4곳에 대피소는 정말 화려했으니까 안에는 없는 게 없었다. 냉동고엔 음식이 가득했고 58번은 신나서 라이브 방송을 켰다. 대피소가 이렇게 좋을 줄이야. 역시 독이 최고라니까. 그들은 스테이크와 양다리를 뜯고 와인까지 마시며 식탁 가득 차려놓고 즐겼다. 58번은 이미 12명이 들어왔다며 중국 대피소 문을 닫기로 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나머지는 오지 말라는 거였다. 길 위에 있던 다른 플레이어들은 방송을 보고 욕을 퍼부었다. 대피소 밖으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굶어 죽거나 익사하느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으니까 생존 본능에 눈이 멀어 안에 있는 이들에게 문을 열라 빌었지만 안에 들어간 자들은 이미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벽을 쳐도 심지어 이 능력을 써봐도 단단한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반심할 때 내가 갑자기 나타나 한마디 했다. 20명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8명 더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강제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들이 문을 닫아버려도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 있죠? 비밀문의 위치는 남동쪽 코너 벽 아래쪽에 있습니다. 조각된 벽돌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비밀문이 열릴 겁니다. 58번은 99번에게 욕을 퍼부었다. 제발 방해 좀 하지 마. 밖에 플레이어들은 비밀문으로 돌진해 벽돌을 힘껏 돌렸다. 낡은 성벽에 정말 비밀문이 열렸고 플레이어들은 앞다투어 밀고 들어갔다. 남은 팔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못 들어갈까봐 안달이 났다. 한정된 자리를 뺏으려는 이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대피소 안 사람들도 불안해졌다. 그들은 이동 속도형 능력자라 전투력은 현저히 낮았기 때문이다. 지금 문을 닫지 않으면 무력 수준이 높은 자들이 들이닥쳐 도간에 든 줄골이 될까 뻔했다. 방금 들어온 전투형 플레이어들도 이 점을 깨닫고는 바로 동맹을 맺어 밖에 적을 막았다. 그 혼란 속에서 전체 화면에 사망 숫자가 올라갔다. 나는 관자 논리를 짚으며 다른 새 대피소의 모니터를 봤다. 인간의 본성이란 건 어디든 다 똑같구나. 다른 새 곳도 이미 난장판이었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숫자를 봤다. 어느 모니터에도 시목의 모습은 없었다. 그자가 이런 대피소에 올 리가 없지. 마침 운 좋게도 시목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구야, 동맹도 아닌데 우리 호흡이 척척 맞네. 우린 태생부터 한 팀이어야 했어. 정말 뻔뻔하구나. 내 정체를 다 까발려서 나를 공경에 빠뜨린 게 바로 너잖아? 너무 화내지 마. 내가 이 제안을 안 했으면 그들이 목숨을 버리려 했겠어? 경쟁자를 줄여준 덱에 고마워해야지. 채팅을 나누는 바로 이 순간 대피소는 정원이 닫혔고 문은 자동으로 잠겼다. 대피소 밖에서는 남겨진 이들이 마지막 발악을 했고 아래에 있는 이들은 축제를 즐겼다. 자신들을 기다리는 게 뭔지도 모른 채 나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시목에게 너도 대피소에 없어서 정말 아쉽다고 말했다. 말을 끝내고 버튼을 눌렀다. 그 찰나에 대피소 지하에 묻힌 1000톤의 폭격이 터지며 대피소 4곳은 불바다가 됐다. 폭발이 휩쓸고 간 뒤 플레이어 수는 116명이 줄어 생존자는 이제 91명뿐이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시목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가 널 과소평가했네. 만만한 공부벌레인 줄 알았더니 도와줘서 고마워. 덕분에 이렇게 많은 플레이어를 한 곳에 모으기 쉬웠어. 미소 이모티콘과 함께 메시지가 왔다. 배나 비행기 없이 미래도로 갈 놈들은 이제 세상에 없어. 난 1년 전부터 구상해왔지. 이놈들을 어떻게 한 번에 처리할지. 그 대피소들은 그들의 무덤이었다. 폭발 소식이 뉴스에 나올 리는 없으니 다른 생존 플레이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꿈에도 모른다. 하지만 시목은 바로 알아차렸다. 대피소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때 시스템 메시지가 떴다. 축하합니다. 스파이를 가장 많이 잡은 플레이어로서 추가 보상을 획득하셨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이 보상을 확인했을 때 나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말세는 양육강식의 세계다. 플레이어들은 타인의 죽음에 공포를 느끼기보다 경쟁자가 줄어든 것에 환호했다. 언젠가는 멈출 날이 오겠지. 4개월 후 홍수는 서서히 물러갔다. 잠겼던 땅이 다시 드러나고 태양은 다시 떠올라 만신창리가 된 대지를 비췄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재앙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홍수가 역병을 몰고 왔다는 것을. 죽은 수많은 NPC들이 변이했다. 101명의 참가자 1단계 통과를 축하합니다. 첫 번째 실험 종료. 다음은 두 번째 단계. 레벨은 종말의 좀비. 사람들은 현장에서 절망했다. 저번엔 좀비 같은 거 없다면서요. 내가 언제 좀비가? 절대 없을 거라고 말했었나? 이 시스템 참 재미있네. 좀비가 있는 게 더 낫지 않아? 드디어 이 능력을 쓸 때가 왔잖아. 그래, 99번은 이제 끝장이다. 드디어 우리가 역전할 차례야. 어리석은 자들 같으니라고 5년이 내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구현, 넌 특수 능력이 없잖아. 이난세에 절대 살아남지 못할 거야. 나한테 물자를 좀 나눠주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내가 가서 도와줄게. 나는 천천히 물음표를 보냈다. 구현,
내 특수 능력을 무시하지 마. 내가 홍수 속에서 산 것도 다 능력 덕이야.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난 이미 안다. 그는 사랑을 얻는 이 능력을 써서 이웃들의 물자를 전부 가로챘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구조된 것도 그였다. 그는 줄곧 그렇게 사랑의 이능을 얻고 당연한 듯 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죠. 타인의 생존 기회를 뺏으며 구조선이 반쯤 잠긴 건물을 지날 때 안에서 날개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구조대원이 확인하러 가려 하자 월라는 어깨를 살짝 드러내고 눈물을 글썽이며 선장을 붙잡죠. 아저씨,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요. 빨리 떠나면 안 될까요? 선장은 마음이 아파 어쩔 줄 모르고 그녀를 부드럽게 달래며 구조선을 몰고 가버립니다. 미안하지만 난 더러운 것엔 관심 없어. 월라는 내가 최고 부자인 거 알지?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좀비 위기가 대륙 곳곳에서 터졌고 내가 비행기와 배를 미리 없앤 덕에 태평양의 섬나라들과 남극 쪽의 전파 경로는 차단됐지. 홍수를 겪자마자 좀비 위기가 닥쳤어. 각국 사회 체계는 순식간에 붕괴됐지. 하급 좀비는 상대하기 쉽지만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 반복된 전파 끝에 변이가 시작됐어. 역시 예상했던 대로야. 지능형 좀비와 이능 좀비가 조용히 나타나기 시작했지. 플레이어들은 동맹 없인 죽는 걸 깨닫고 자발적으로 뭉쳐 기지를 세웠어. 좀비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지. 하지만 기지들끼리는 좀비뿐 아니라 서로 싸워야만 했어. 놀자와 영토를 뺏기 위해서 좀비 바이러스에 대비해 바다에 철망을 설치했지. 바이러스 물고기가 무고개 말이야. 해산물을 못 먹는 건 아쉽지만 하늘에도 전기망을 설치해 새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했어. 햇빛이 조금 어두워졌고 비 오는 날엔 지하 요새로 숨어 기계로 빗물 독성을 검사한 뒤에야 밖으로 나갈 수 있었지. 이게 좀비 위기가 준 가장 큰 영향이야. 육지 네트워크는 이미 파고들었어. NPC들은 무전기에 의존해야 했지. 난 그런 구식 장비는 안 써. 하늘의 수천 개 위성이 지구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니까 예상대로 조류가 바이러스를 옮겼고 취약한 섬나라에 바이러스가 퍼지자 섬 전체는 순식간에 지옥이 됐지. 국가들이 하나씩 지도에서 사라졌어. 절망이 가득 퍼졌고 내 마음도 무거워졌지. 날새의 참상은 너무나 억압적이야.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플레이어 수가 하나둘 줄어. 이번엔 30명까지 줄었어. 불청객이 미래도에 찾아왔지. 변이된 새 한 마리야. 미래도 해역 상공에 오자마자 전기망에 부딪혔고 고압 전류에 순식간에 타버렸지. 하지만 깃털 하나가 그물을 빠져나와 전기망 틈새로 떨어졌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로봇 개가 화염을 내뿜어 재로 만들어버렸지. 이 새는 태평양의 다른 섬에서 왔을 거야. 그날 이후 매일 엄청난 수의 새들이 미래도 상공을 지나갔어. 전기망엔 새 사체가 가득 걸렸지. 로봇들은 아주 바빠졌어. 섬 전체를 순찰하며 새 사체를 화염으로 태우고 전기망을 청소했지. 미래도조차 이런데 다른 곳의 상황은 더 심각하겠지. 난 더 이상 해변 산책을 안 하고 지하 요새로 거처를 옮겼어. 오늘은 새해 첫날이야. 하지만 세상에 축제 분위기는 없지. 나 빼고는 이식은 치러야 하니까 거실에 출런을 붙이고 중국 매듭을 걸었어. 식탁엔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렸지. 물론 만두 한 접시도 빠질 수 없어. 섣달그은 음식을 먹으면서 말세전 마지막 춘원을 틀었지. 어느 시대든 돈이 있으면 남들보다 잘 살아. 이건 변치 않는 진리야. 예전 우리 집이 생각나. 나를 사랑해준 엄마, 든든했던 우리 아빠, 인자하셨던 조부모님과 외조부모님. 매년 설날마다 우린 다 같이 모였어. 부모님은 풍성한 음식을 차리셨고 식구엔 밤을 지새웠지. 난 세뱃돈을 가득 받았고 이제 난 혼자가 됐어. 마음 한구석이 아려와. 현실 세계에 내가 죽었으니 부모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말세에 아무리 편하게 지내도 우리 집에 따스한 말은 못해. 난 반드시 돌아가야 해. 꼭 유일한 승자가 될 거야. 설 만찬 사진을 찍었어. 배경엔 추한 영상이 나오고 사진 속 난 환하게 웃고 있지. 식탁 위 냄비에선 김이 모락모락 나. 그리고 이 사진을 석유에게 보냈어. 1분 뒤 석유는 내 사진을 전체 채팅창에 올렸지. 플레이어들이 난리 날게 뻔해. 분노 섞인 댓글들이 쏟아졌어. 99번 이 자식은 왜 이렇게 편해? 제기라. 우린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먹는데? 쟤는 진수성찬을 차려놨네. 까불지 마. 널 차단내면 반드시 박살 내주마.
난 아랑곳하지 않고 대답했어.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 찾을 수만 있다면 말이야. 창을 닫고 컴퓨터를 켰어. 수집한 플레이어 30명의 자료를 봤지. 그들은 꿈에도 모를 거야. 말세가 오기 전부터 세상은 이미 내 정보망 아래 있었지. 내 용병들은 흩어진 플레이어들을 정확히 찾아냈고 그들을 오랫동안 관찰해왔어. 플레이어들의 능력과 약점을 훤히 알지. 월세가 닥친 뒤에도 용병들은 내가 미리 비축한 물자 덕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 그들은 계속 날 위해 일하고 난 그들에게 새로운 물자를 주지. 돌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말세에서 물자가 가장 좋은 화폐지. 전 세계는 세대 세력으로 나뉘었어. 첫 번째 세력은 군부야. 강력한 무기고를 가졌고 기지는 철통보안이지. 정신 지배로 주도권을 잡았어. 두 번째 세력은 좀비 진영이야. 그곳엔 이미 스승이 등장했지. 특수한 방법으로 여러 능력을 얻었어. 스승 옆에는 월환도 있었고 그녀는 그의 가장 친밀한 파트너가 됐지. 세 번째 세력은 갱단이야. 말세가 터지기 전부터 옐리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나라에 갔어. 그리고 이 능으로 갱단을 굴복시켰지. 옐리에의 질 아래 민간인을 약탈하며 세력을 키웠어. 나머지 26명의 플레이어는 모두 이 세대의 세력에 의탁했지. 옐리에는 중력을 조종해. 아주 강력한 인능이지. 1대1 전투에서 그를 이길 플레이어는 없어. 하지만 갱단의 세력은 사실 가장 약해. 펜으로 옐리에의 사진을 톡톡 쳤어. 너부터 처리해주마. 현재 30명의 플레이어가 살아있어. 이제 게임 난이도가 올라가. 제3단계 진입. 극한의 대륙. 누군가 즉시 멘붕이 왔어. 말세가 온 지 1년 5개월째. 다들 식량이 바닥났는데? 또 극한의 추회라니. 이 행성의 모두가 의식을 잃을 거야? 시스템, 너 인간 좀 되라. 미안하지만 본 시스템은 사람이 아닙니다. 5년이 몰래 메시지를 보내왔어. 구현은 그때 온 행성에서 변이 종족 진영만 살아남게 돼. 나도 살아남을 거고 날 거절한 걸 평생 후회할 거야. 사부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냈어. 사진 속 사부님은 능력이 강해질수록 외형이 점점 인간과 가까워졌어. 그렇다면 너희 둘을 저세상으로 보내주마. 극심한 추위가 온 행성을 휩쓸었어. 열대 섬에 있는 나조차 영향을 받았지. 애초에 이 종말게임에서는 자연의 논리를 따질 수 없어. 강력한 폭설이 미래도를 덮쳤어. 하늘의 전력망이 먼저 당했지. 눈보라가 전력망을 무너뜨렸고 풍력과 조력 발전소도 큰 타격을 입었어. 다행히 지하 벙커의 핵발전소는 가동 중이야. 갱단이 먼저 버티지 못했어. 자원은 거의 다 약탈당했으니까 내부 갈등이 심해지고 충돌이 끊이지 않았어. 능력자 플레이어들이 잇따라 탈락했지. 세계창으로 연혈에게 귓속말을 했어. 연혈, 우리 협력하는 거 어때? 너희 땅에 물자를 많이 묻어뒀어. 그걸 얻기만 하면 너희는 살아남을 수 있어. 꼭 연혈이 답장을 보내왔어.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널 어떻게 믿지? 내가 사부님을 상대해줬으면 해. 내가 조직한 과학자 팀이 변이자 전용 특효약을 개발했어. 변이자에게 뿌리기만 하면 활성을 잃게 만들 수 있지. 하지만 알다시피 난 무력이 0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30명의 능력자 중에 내가 가장 강력해. 이 일은 너만 할 수 있어. 인간은 추위를 두려워하지만 변이자는 아니야. 시간이 지체될수록 변이자 진영이 유리해져. 뇌물자가 아무리 많아도 언젠가는 바닥나기 마련이지. 변이 정자 곁에 101호가 최종 승자가 될 거야. 변이 정자는 너무 강력해서 특효약 없이는 어떤 능력자도 상대하기 힘들어. 나에겐 약이 있고 너에겐 능력이 있어. 협력해서 해결하자. 연혈의 신뢰를 얻기 위해 용병을 시켜 특효약을 보냈어. 물자 한 쿠렁이와 함께 이미 유명 과학자들을 몰래 지하대 피소로 보냈었지. 그들은 연구에 전념했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드디어 약 개발에 성공했어. 이제 연혈의 다설 차례야. 갱단은 그 약을 좀비에게 썼어. 좀비는 금방 무력해졌지. 연혈의 마음이 흔들렸어. 이 세상엔 나와 그뿐이야. 그는 날 쉽게 상대할 수 있지. 그에게 있어. 난 가장 약한 플레이어니까 나와 손잡는 게 최선의 선택이지. 연혈은 즉시 수락했어. 어서 물건을 보내. 변이 존재를 해결하면 다음은 내 차례니까. 난 대충 협력하자고 답했어. 이미 대량의 물자와 좀비 해독제를 준비해뒀지. 용병을 통해 약속 장소에 공중 투하했어. 연혈은 물건을 받자마자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댕단의 모든 능력자를 전부 집결시켰지. 사부님의 본거지로 총공격을 했어. 곧 전광판에 생중계가 떴어. 드론 영상 속에서 댕단원들이 분사기를 들고 영푸른색 약재를 몰려드는 좀비대에게 뿌렸지. 좀비들은 처절한 비명을 질렀어. 그들의 몸은 순식간에 녹아내렸지. 결국 연기 나는 액체가 됐어. 채팅창에 비명이 터져나왔어. 세상에, 해독제가 진짜 효과 있네. 다행이다. 인류는 살았어. 연혈을 찬양하는 글이 쏟아졌지. 연혈 대박. 변이 종자만 처치하면 내가 새 세계의 왕이다. 플레이어들은 모두 흥분했어. 마치 종말이 끝나는 빛을 본 듯했지. 옐리의 본인도 카메라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허공에 둥둥 떠서 양손으로 중력 이등을 조종하며 콘크리트 덩어리와 철들을 좀비떼에게 던졌죠. 그는 기고만장하게 카메라를 보며 99번에게 외쳤습니다. 보고 있나? 이 괴물들을 처리하고 나면 다음은 내 차례다. 얘 재산과 예성까지 전부 내 것이 될 거다. 하하하. 나는 소파에 기대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화면을 보았습니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죠. 멍청한 자는 늘 오만함 때문에 파멸하니까요. 전황은 완전히 일방적이었습니다. 옐리에는 댕단을 이끌고 파죽지세로 밀어붙였고 금세 종자가 있는 핵심 구역까지 쳐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종자가 월왕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진보다 훨씬 더 인간 같지 않았죠. 피부에는 기괴한 청검은색 문양이 가득했고 붉은 눈으로 옐리에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옐리에는 비웃으며 양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죽으라고 포효했죠. 그의 발밑 지면이 순식간에 요동쳤습니다. 거대한 땅덩어리가 통째로 들려 올라갔고 종자와 월란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공중에 떠있던 몸이 휘청거리더니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습니다. 들어 올려졌던 거대한 땅덩어리는 통제력을 잃고 굉음과 함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아래에 있던 부하들이 떼죽음을 당했죠. 부하 한 명이 당황하며 어찌 된 거냐 소리쳤고 누군가는 내 이능이 사라진다며 절규했습니다. 내 이능이 사라지고 있어. 나도 그래. 내 불꽃이 작아졌어. 공포는 순식간에 갱단 멤버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들은 공포스러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파란색 영모를 접했던 이능자들은 모두 이능이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었죠. 그건 좀비 해독제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과학자들에게 의뢰해 만든 특제품이었죠. 이능자들을 겨냥한 유전자 무기였습니다. 그것은 좀비의 생물학적 구조를 파괴하는 동시에 마찬가지로 이능자 체내의 특수 유전자 서열도 와해시킵니다. 전자 역시 이 변화를 알아차린 듯했습니다. 그가 하드를 뒤흔드는 포효를 내질렀고 엉둘려 있던 좀비 떼가 다시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옐리에는 당황하고 분노하며 채팅창에 분풀이를 했습니다. 그는 99번을 부르며 울부짖었죠. 내가 감히 나를 함정을 빠뜨려? 나는 느긋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난 그저 당신의 고통을 미리 끝내준 것뿐이니까요. 보세요. 인능이 없으니 당신들도 일반인과 다를 게 없지 않나요? 아참,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이 해독제는 휘발성이 매우 강해서 전장 중심에 있으면 누구나 영향을 받는답니다. 라이브 화면 속 옐리의 갱단은 완전히 전열이 무너졌습니다. 팀 전체가 순식간에 균열했죠. 이능을 잃은 그들은 끝도 없이 밀려드는 좀비 앞에서 그저 도살당할 날만 기다리는 양떼 같았습니다. 전자 뒤에 숨어있던 월란이 내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글자마다 숨길 수 없는 기고만장함이 묻어났죠. 큰 선물 고마워. 여기 정리가 끝나면 다음은 내 미래섬으로 놀러 갈게. 천만에요. 진짜 쇼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갱단이 전멸하기 직전 또 다른 세력이 갑자기 전장으로 난입했습니다. 나타난 사람은 션이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처럼 전장의 반대편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좀비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옐리에와 그 잔당들에게 총구를 겨눴습니다. 션이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온 전장을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옐리에를 향해 외쳤습니다. 무기를 버리면 살려주겠다. 옐리에는 눈이 새빨개진 채 다시 이능을 발동하려 했지만 결국 발밑에 돌멩이만 겨우 흔들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션이는 그에게 반격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즉시 정신지배 기능을 발동했죠. 옐리의 곁에 남은 몇 안 되는 측근들이 갑자기 총구를 돌려 자신들의 대장을 향해 난사했습니다. 총성 뒤에 채팅창의 옐리의 프로필은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생존 플레이어 수는 29명이 되었죠. 셔츠는 손쉽게 상황을 정리하고 뱅단의 남은 세력과 물자를 흡수했습니다. 그는 전투를 길게 끌지 않고 부대를 이끌고 신속히 철수했습니다. 정자 역시 이번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어 그들을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은 다시 기괴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셔빌가 내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석이조라니 정말 대단하군. 옐리엘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정자의 힘까지 약화시켰어. 구엔, 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무서운 놈이야. 피차 일반입니다. 당신도 어부지리를 얻지 않았나요? 우리가 가장 적합한 동맹입니다. 손을 잡고 먼저 종자부터 해결하죠. 남은 건 그 다음에 결정합시다. 듣기엔 좋군. 하지만 내 정신 지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네. 맹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적이 쓰러지기 전까지 절대 당신에게 이등을 쓰지 않겠다고요. 나는 메시지를 보고 웃었습니다. 종이장보다 얇은 게 이 말세의 맹세일까요? 나는 좋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당신의 성의를 먼저 보여주세요. 무슨 성의 말인가? 월란을 완전히 탈락시켜주세요. 월란의 사랑을 얻는 이능은 너무 기괴합니다. 그가 중자 곁에 있는 한 엄청난 변수가 될 겁니다. 셔위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좋아, 사흘 안에 그의 이름이 회색으로 변하는 걸 보게 될 거야. 셔미와의 통신을 끊고 나는 즉시 미래섬의 방어 시스템 모니터를 띄웠습니다. 극심한 추위가 계속되고 있었죠. 섬의 풍력 및 조력 발전 시스템은 이미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하늘의 전기망도 두꺼운 눈의 무게에 무너져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지하 원자력 발전소가 에너지를 공급 중이지만 방어 체계의 빈틈은 이미 실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평화로운 나날도 이제 끝이 보인다는 것을요. 나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봇 부대에게 해상과 육상, 그리고 공중의 순찰을 강화하라고 말이죠. 동시에 해저에 숨겨둔 또 다른 방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미세 수중 로봇으로 구성된 감시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들은 물고기 떼처럼 미래섬 주변 수백 해리의 영역을 뒤덮었습니다. 물밑으로 접근하는 그 어떤 것도 내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셔밀 쪽은 여전히 소식이 없었죠. 오히려 월란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내게 짧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영상 속 그는 화려한 예복을 입고 백골로 쌓아 올린 왕좌에 앉아 있었죠. 정자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가락에 경건하게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위형은 뜻밖에도 인간과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붉은 눈동자만 제외하면 거의 정상인과 다를 바 없었죠. 구예, 봤어? 그는 나를 위해 열심히 인간으로 돌아가려 노력 중이야. 이제국 전체가 내 혼수품이 될 거야. 셔밀가 나를 상대하겠다고? 하하하. 정말 천진하네. 그가 보낸 사람들 말이야. 이제 다 내 새로운 백성들이야. 그녀의 미소는 달콤하고 순수하지만 내뱉는 말은 소름 끼칠 정도지. 그래서 지금 나한테 자랑하는 거야? 아니, 마지막으로 내게 복종할 기회를 주지. 내 밑에서 일린자 아래, 난인 위에 치망으로 만들어주마. 내 대군이 미래도를 짓밟으면 넌 아주 비참하게 사라질 거다. 난 바로 영상을 껐어. 이 여자는 완전히 여왕 꿈에 빠져있군. 그럴 만도 하지. 이 행성 최강의 힘이 되어 있으니 오만할 만한 자본은 있네. 하지만 한 가지 착각했어. 내 미천이 부하 기술인 줄 알겠지만 전혀 모르고 있지. 내 진짜 카드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사흘째 되던 날석이의 소식이 왔어. 계획은 실패했어. 온나는 생각보다 훨씬 교활해. 마치 위험을 예견하는 것 같아. 난 덤덤하게 대답했지. 뭐라고? 화면을 보던 내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 환영의 작은 붉은 정 하나가 빠르게 미래도로 다가오고 있었지. 그건 소형 잠수정이었어. 엄청난 속도로 방어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뚫고 있었지. 그리고 이 잠수정의 조종사는 바로 성이었어. 정말 멋진 성동격서군. 온난을 치는 척 나와 협력하며 내 주의를 끌어놓고 사실은 직접 이곳까지 와서 치명타를 날릴 생각이었겠지. 아마도 그는 정신지배로 달을 조종하면 미래도의 모든 게 자기 것이 될 거라 믿었겠지. 성이
역시나 없구나. 난 가볍게 책상을 두드렸어. 미래도의 입체 구조도를 띄웠지. 장수정을 나타내는 붉은 점이 일부러 비워둔 틈새로 파고들고 있었어. 이미 폐기된 해저 케이블 통로였지. 그는 여전히 아무도 모르게 내 급소를 찾은 줄 알겠지. 허공에 명령을 내렸어. 7번 도크를 개방하라. 목표물을 유도해. 알겠습니다. 주인님, 내 목소리가 방송 시스템을 통해 잠수정 안으로 또렷하게 전달됐어. 미래도에 온 것을 환영한다. 도크의 불빛이 순식간에 모두 켜졌고 이 구역을 대낮처럼 밝혔어. 수면이 급격히 낮아지더니 그의 잠수정은 메마른 금속 바닥에 그대로 멈춰섰지. 그는 이제 밀폐된 철상자에 갇힌 꼴이 됐어. 잠수정의 해치가 열리고 섬유가 밖으로 걸어 나왔지. 그의 얼굴은 몹시 창백했어. 그는 사방에 CCTV를 올려다봤어.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지. 그를 보며 심욱이 이를 갈며 말했다. 이미 알고 있었군. 널 위해 최고급 스위트룸을 준비했어.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를 리가 없잖아. 내 홀로그램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심욱은 비웃으며 말했다. 고작 이런 걸로 날 가둘 수 있을 것 같나? 그의 두 눈에서 기이한 빛이 났다. 우형의 정신 영역이 순식간에 퍼졌다. 하지만 난 그저 투영일 뿐이지. 그의 강력한 정신 지배는 이 데이터 덩어리엔 전혀 통하지 않아. 내가 입을 뗐다. 헛수고하지 마. 이 선체는 특수 합금으로 만들었어. 내 벽엔 정신 차단 코팅까지 돼 있지. 내 초능력은 여기서 웃음거리일 뿐이야. 그보다 새로운 협력을 논해보지 그래? 심옥은 비웃었다. 협력? 날 가둬놓고서 그게 내 성이냐? 그저 내 구역에 손님으로 초대한 거야. 밖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우리 미래도가 훨씬 편하지 않겠어? 봐. 내 부대는 지금 우두머리를 잃었어. 5년의 변이 채 되고는 지금 먹잇감을 찾고 있지. 심옥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는 내 말을 바로 알아들었다. 내가 사령관인 그를 잡았으니 그의 군대는 분명 혼란에 빠질 테고 5년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지. 5년은 내가 처리해줄게. 대신 그의 모든 자원과 생존자를 나에게 넘겨. 그 다음 널 탈락시켜주지. 꽤 공평한 거래 아닌가? 꿈계시지. 나는 미소를 지었다. 더는 대꾸하지 않고 홀로그램을 꺼버렸다. 그에겐 현실을 깨달을 시간이 필요했다. 그 정도 시간은 줄 용의가 있다. 그런데 상황이 예상보다 더 흥미로워졌다. 막 구경이나 하려던 참이었다. 5년과 심옥의 군대가 싸우는 걸 말이다. 세계 공용 채팅창에 갑자기 5년의 글로벌 라이브가 떴다. 화면 속 그는 여전히 백골 왕좌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사조는 완전히 모습이 변해 있었다. 몸에 푸르스름한 무늬가 완전히 사라졌고 피부색도 정상인처럼 돌아왔다. 붉은 눈동자만 제외하면 잘생기고 냉담한 남자 그 자체였다. 쥐가를 마친 것이다. 5년이 사족의 뺨을 어루만지며 아주 달콤하게 웃었다. 5년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생존자 여러분, 소개해드릴게요. 제 연인이자 신세계의 유일한 신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시선이 화면을 뚫고 곧장 나를 향하는 듯했다. 아, 참,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심옥의 군대는 전부 나에게 충성을 맹세했어요. 라이브 화면 속 5년은 화사하게 웃고 있었다. 옆에 사조는 신처럼 수려했다. 오직 그 붉은 눈만이 그가 인간이 아님을 드러냈다. 공용 채팅창은 남은 유저들의 침묵으로 가득 찼다. 심옥의 군대는 골랄 좀비에 맞서는 인류의 마지막 조직적 방어선이었다. 그런데 그 방어선이 배신을 한 것이다. 5년은 단숨에 이 종말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가 됐다. 나는 감시 화면을 전환해 5년의 글로벌 라이브를 심옥이 있는 방으로 송출했다. 심옥은 방 안을 초조하게 거닐다. 화면을 본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공분하며 소리쳤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내 정신 지배는 절대적이야. 그들은 나에게 충직했단 말이다. 내 무덤덤한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갔다. 내 지배가 5년을 사랑해 졌나 보군. 심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까졌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동자가 풀린 채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가 가장 자부하던 걸 파괴하는 것이다. 심옥은 이제 끝났다. 내 시선은 다시 메인 화면으로 향했다. 5년은 사존의 얼굴을 만지며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마치 나에게만 말하는 듯한 말투였다. 고현, 이제 온 세상의 힘이 내 손 안에 있어. 내 섬도, 내 재산도 전부 내 전리품이 될 거야. 무릎 꿇거나 탈락하거나
나는 픽 웃으며 라이브를 꺼버렸다. 그리고 5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참금이 아주 두둑하네. 마음에 들어. 5년은 즉시 답장했다. 이제야 후회돼? 아쉽지만 늦었어. 나는 답했다. 아니, 내 말은 이 지참금 내가 접수하겠다는 뜻이야. 나는 덧붙였다. 담례로 성대한 볼꽃 놀이를 선물하지. 메시지를 보낸 뒤 답장은 확인도 안 했다. 곧장 다른 통신을 연결했다. 성진 계획의 준비 상태를 물었다. 보스, 신의 화살 3발이 목표를 고정했습니다. 이른바 신의 지팡이는 내가 인수한 우주 개발 업체가 거액을 들여 만든 구도 운동무기다. 우주 궤도에서 발사되어 거대한 운동 에너지로 소형 핵탄두급 파괴력을 낸다. 방사능 오염도 전혀 없다. 깔끔하고 효율적이며 방어도 불가능하다. 세계 지도 위를 살짝 터치했다. 그 지점은 온양과 좀비 군단이 있는 좌표였다. 나는 명령했다. 시작해. 공용 채팅창에서 누군가 5년의 제국을 생중계 중이었다. 그녀는 높은 단상 위에 서서 새로운 백성들에게 연설하고 있었다. 의기양양한 모습이었다. 그때였다. 하늘이 갑자기 환해졌다. 태양보다 눈부신 세 줄기 빛이 흐린 구름을 뚫고 하늘에서 쏟아졌다. 소리도 없었고 충격파도 없었다. 온 세상이 속어든 것 같았다. 빛기둥은 온형과 사존을 덮쳤고 핵심 좀비 군단까지 삼켜버렸다. 극한의 빛과 열기가 순식간에 모든 걸 입자 단위로 분해했다. 빛이 사라진 뒤 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온현도 사라졌다. 사존마저 완전히 증발했다. 그 자리엔 오직 거대한 유리질 구덩이만 남았다. 주변의 좀비 대구는 영혼 없는 인형처럼 일제히 땅으로 쓰러졌다. 진짜 시체가 되어버린 것이다. 공용 채팅창은 한 분간의 정적 끝에 완전히 뒤집어졌다. 방금 뭐야? 누군가 떨며 물었다. 신의 계시인가? 이내 누군가 소리쳤다. 아냐, 99호야. 분명 그 사람이야. 난 여유롭게 채팅창에 적었다. 불꽃 논리. 마음에 들어? 다음 불꽃 논리 보고 싶은 사람. 생존자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무한함프가 무엇을 뜻하는지 지폐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다. 초능력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기술력이다. 10만이 가질 수 있는 무기다. 플레이어 목록에서 원런의 이름이 부하들의 이름과 함께 회색으로 변했다. 생존자가 10명으로 급감했다. 의자에 몸을 기대고 길게 한숨을 내뱉었다. 세상이 드디어 조용해졌다. 이제 군사기지에 있는 소비에게 조종당하는 자들과 몇몇 독심술사뿐이다. 전혀 위협이 안 된다. 감옥 안에 넋 나간 서비를 보며 통화 버튼을 누르고 말했다. 게임이 곧 끝난다. 동창으로서 널 내보내주려고 해. 서비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충혈된 눈으로 카메라를 노려보며 그가 울부짖었다. 구엔, 날 탈락시키면 너도 얼마 못 버텨. 이제 우리뿐인데 시스템이 가만 안 둘 거야. 넌 초능력도 없잖아. 넌 그냥 움직이는 관역일 뿐이야. 나는 가볍게 웃었다. 내 목소리가 배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 말이 맞아. 게임은 정말 곧 끝난다. 그래서 마지막 우정으로 널 품위 있게 보내주지. 제어 데스크에 명령을 내렸다. 정화 프로그램 가동. 성일가 그 뜻을 알기도 전에 감옥에 사방 금속판이 붉게 달아올랐다. 공기가 순식간에 뜨겁고 희박해졌다. 표정이 경악에서 공포로 변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헛된 비명을 질렀다. 구엔, 이 미친놈아. 날 내보내줘.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감시 화면을 바로 껐다. 1분 후 대인 공용 화면에서 서미의 100번 프로필이 회색이 됐다. 생존자 수가 9명으로 바뀌었다. 세상이 전례 없는 정적에 휩싸였다. 남은 자들은 모두 겁에 질렸다. 아무도 한마디조차 꺼내지 못했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자본과 기술을 가진 플레이어가 거의 모든 능력자를 학살했다는 걸. 이 지금 같은 침묵은 3일간 이어졌다. 모두가 안도하려던 그 순간 차가운 시스템 알림음이 다시 울렸다. 플레이어 9명의 최종 단계 진입을 축하합니다. 제3관 극한의 대륙이 종료되었습니다. 제4관 태양의 용광보를 시작합니다.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 앞에 전 세계 감시 화면서 세계 지도가 고온을 뜻하는 진홍색으로 뒤덮였다. 양극부터 적도까지 살아남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지표면 온도는 눈에 띄게 미친 듯이 치솟았다. 빙하가 순식간에 녹아내렸고 고지어 전부 증발해버렸다. 바다는 무섭게 끓어오르며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이미 폐허가 된 대륙을 덮쳤고
하늘의 구름은 완전히 흩어졌다. 뜨거운 태양이 대지를 사정없이 달궜다. 내가 있는 미래도에도 영향이 미쳤다. 실외 온도계의 수치가 순식간에 섭씨 100도를 넘어섰다. 다행히 나의 지하 벙커는 독립적인 생명 유지와 온도 조절 시스템 덕분에 안은 여전히 봄처럼 시원했다. 하지만 살아남은 플레이어들의 처지는 그리 좋지 못했다. 그들은 극심한 추위를 겨우 버텨냈지만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지옥 같은 폭염 속에 던져졌다. 세계 공용 채팅창에는 결국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나타났다. 어떻게 게임을 하냐며 절규하는 이들. 밖은 그야말로 압력소치였다. 누군가는 울부짖으며 말했다. 내 피소가 곧 무너질 것 같아. 제발 누가 좀 살려줘. 물을 찾는 가냘픈 목소리도 들렸다. 구조 요청이 여기저기서 빗발쳤지만 이내 하나둘씩 침묵에 빠졌다. 플레이어 프로필이 회색으로 변하는 속도는 이전 그 어느 단계보다도 빨랐다. 단 하루 만에 생존자 수는 9명에서 4명으로 급감했다. 바로 그때 낯선 번호 하나가 공용창에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번호의 주인공은 부한저우였다. 내 글로벌 감시 시스템을 통해 나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유럽 대륙의 불타버린 땅 위에 한 남자가 허공에 거대한 얼음 결정돔을 세우고 있었다. 돔 아래에는 작은 오아시스가 형성되어 있었고 기온은 쾌적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이 능력을 이용해 이 뜨거운 용광로 같은 세상 속에서 억지로 생명력을 만들어냈다. 살아남은 수많은 NPC들이 가족을 데리고 그 얼음 도시로 몰려들었다. 푸한저우는 빙계의 이능력자였다. 이전의 홍수나 좀비 혹한기에는 그의 능력이 그리 눈에 띄지 않았고 줄곧 무명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 폭염의 용광로 속에서 그는 꼭 신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살아남은 다른 두 플레이어도 그를 찾아가 그의 보호를 요청했다. 새로운 세력이 놀라운 속도로 일어섰다.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흥미롭게 화면을 지켜보았다. 제법 재미있군. 내가 막 푸한저우를 심층 조사하려던 찰나 그가 먼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세계 공용 채팅창에 모두가 볼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 구엔, 당신인 거 알아. 지켜보고 있지? 대화 좀 할까? 다른 두 플레이어는 순식간에 술렁였다. 누군가 급히 외쳤다. 보스, 저자한테 왜 말을 겁니까? 그는 괴물이라고요. 맞아요. 권리하세요. 푸한저우는 그들을 무시한 채 그저 조용히 내 응답을 기다렸다. 나는 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여 개인 통신 채널을 열었다. 내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지? 푸한저우의 얼굴엔 놀란 기색이 없었다. 그는 자리를 잡고 앉아 아주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과 협력하고 싶어. 채팅창에 모두가 날 제거하려 하던데 내가 왜 널 믿어야 하지? 푸한저우는 미소를 지으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유리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지. 그가 말을 이어갔다. 미래도는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유세고 자원도 무궁무진해. 하지만 당신은 그 안에 갇혀 있지. 이 고온의 날씨 속에서 당신의 로봇 부대와 첨단 무기는 위력이 크게 반감될 거야. 반면에 나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내 능력은 모든 생존자의 희망이지. 하지만 난 기반이 너무 약하고 자원도 한계가 있어. 그의 분석은 아주 정교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핵심을 찔렀다. 우리 둘은 서로 다른 우리의 가진 맹수와 같아. 혼자라면 시스템에 놀아다 죽게 되겠지. 하지만 우리가 협력한다면 그 우리를 부술 수 있어. 듣기에는 아주 매력적이군. 말해봐. 내 계획이 뭐지? 간단해. 동맹을 맺고 나는 두 플레이어를 제거하는 거야. 그 후 내가 성 밖의 문제를 해결하면 당신은 내게 자원과 안전을 보장해줘. 우린 이 부서진 세상을 함께 통치할 수 있어. 게임이 끝날 때까지 말이야. 그 다음은 내가 물었다. 우리 둘만 남게 되었을 때 그때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거지. 푸한저우는 내 가상 렌즈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아주 맑았다. 그래.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유일한 아군이야. 이 세상에 이제 사람이 거의 없어. 문명을 재건하려면 질서가 필요하지. 남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사라지게 두느니 차라리 우리가 새 규칙을 세우는 게 나아. 구엔,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잖아. 알고 있겠지. 이것이 우리 둘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나는 침묵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말은 확실히 일리가 있었다. 이 푸한저우라는 남자는 성위엔 같은 자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힘에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을 아주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항복하러 온 것도 위협하러 온 것도 아니었다. 그는 나와 협상을 하러 온 것이었다. 완전히 대등한 자세로 말이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잿더미 속에서 빛나는 얼음 결정 도시를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흥미로운 제안이군. 그래서 당신의 대답은? 제안을 수락하지. 내가 답했다. 단, 규칙은 내가 정한다. 푸한저우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물론이지. 강자가 규칙을 만든다. 그것이 종말의 유일한 진리니까. 좋아. 그럼 내 밑에 있는 그 두 플레이어 스스로 떠나게 해. 우리 동맹의 짐덩어리는 필요 없으니까. 푸한저우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바로 통신을 끊었다. 몇 분 후 나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확인했다. 두 명의 플레이어가 공포와 불만을 품은 채 얼음 도시에서 쫓겨나는 것을. 그들은 이내 뜨거운 열기 속으로 사라졌고 공영창의 프로필은 열분도 못 버티고 회색으로 변해버렸다. 나는 플레이어 수가 7명으로 바뀌었다. 나는 다시 푸한저우와 연결했다. 이제 우리와 다른 3명뿐이군. 푸한저우가 물었다. 그들은 어디 있지? 나는 세계 지도를 띄우고 남아메리카의 한 산맥에 붉은 점을 표시했다. 나는 두 플레이어는 페이유와 칭창이야. 안데스 산맥의 폐광에 숨어 있지. 페이유의 능력은 음파 탐지이고 칭창이 능력은 지연화야. 그들은 파트너 사이고 경계심이 아주 높아. 푸한저우가 물었다. 내가 해결하길 원하나? 아니, 내가 답했다. 함께한다. 나는 그에게 상세한 계획도를 보냈다. 위성으로 고주파 전자기 펄스를 쏴서 그들의 감각을 잠시 교란할 거야. 넌 그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내 능력으로 광산을 완전히 봉쇄해. 그들을 그 안에 가둘 셈인가? 뜨거운 열기가 남은 일을 처리해줄 거야.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지. 푸한저우는 잠시 침묵했다. 계획을 평가하는 듯 보였다. 마지막 플레이오는 나는 지도를 확대했다. 태평양 반대편에 외딴 작은 섬에 표시를 남겼다. 야수는 독고다이예요. 식물 조종 능력자죠. 무인도에서 나무로 변해 휴면에 들어갔어요. 페이와 칭찬을 처리하며 그때 깨우러 가죠. 좋아요. 언제 움직일까요? 지금 모든 감시 화면을 안데스 산맥에 맞췄어요. 화면서 푸한저우가 상기슬게 나타났네요. 그는 망설임 없이 뜨거운 지면에 손을 댔고 눈에 보이는 하얀 냉기가 그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죠. 지표면 온도가 급락하고 수증기는 바로 얼음이 됐어요. 발밑에 얼음 다리가 솟아 광산 입구로 질주하네요. 입구에 거의 도착했을 때 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전자기 방해 가동. 무형의 펄스가 쏟아지며 광산 구역 전체를 덮었죠. 광산 깊은 곳 쉬고 있던 페이위가 눈을 떴어요. 귀에서 찢어지는 이명이 들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동료 칭찬도 이상함을 느끼고 능력을 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푸한저우가 이미 나타났거든요. 그 뒤로 흩날리는 얼음 결정. 그는 담담하게 허공을 향해 손을 쥐었죠. 빈결. 그가 다지기 읊조리자 거대한 얼음이 쏟아지며 입구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산 전체가 얼어붙으며 겹겹이 쌓여가더니 거대한 얼음 무덤이 됐죠. 얼음은 열기를 차단하고 공기마저 모두 막았습니다. 전 조용히 화면을 보며 숫자가 변하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죠. 대신 차가운 시스템 음이 모두의 뇌리에 올렸습니다. 플레이어 간 동맹 감지, 대인 밸런스를 해칩니다. 즉시 새 모드를 시작합니다. 사냥의 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99번 플레이어 푸한저우, 둘 중 한 명은 사령관이 됩니다. 99번 플레이어 푸한저우, 둘 중 한 명은 사령관이 됩니다. 다른 한 명은 사냥꾼입니다. 24시간 내에 사령관을 처치하세요. 처치에 성공하면 핵심 자산이나 능력을 뺐습니다. 생존하거나 반격에 성공하면 그대로 사냥꾼의 능력을 뺐습니다. 나머지는 관전자가 되어 게임에 개입할 수 없고 공격받지도 않습니다. 빌어먹을 시스템, 협력하는 꼴을 못 보는군요. 서로 죽이기만 바랄 뿐이죠. 푸한저우의 통신 채널이 강제로 열렸습니다. 화면서 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죠. 그는 단지 미간을 찌푸리며 갑작스러운 상황이 분명 당황한 기색이야. 시스템 알림, 표식 시작. 거대한 룰렛이 눈앞에 나타났어. 숫자 99와 7만 적혀있군. 바늘이 빠르게 돌기 시작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내가 사냥꾼이라면 승산은 전혀 없어. 내 모든 무기로는 짧은 시간 안에 얼음을 다루는 최강의
초능력자를 죽일 수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먹잇감이라면 바들이 점점 느려지더니 결국 떨리듯 멈춰선 숫자는 시스템 알림, 표식 완료, 시스템 알림, 먹잇감 99번, 시스템 알림, 사냥꾼 푸한저우.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 화면 속 푸한저우를 봤고 그도 나를 보고 있었지. 정확히는 감시 카메라를. 그의 눈빛이 변했어. 동료를 보는 눈이 아니라 아쉬움과 탐욕, 그리고 살기가 섞여 있었지. 핵심 자산을 뺏으려는 거야. 얘 위성 네트워크와 나의 미래도까지. 그에겐 치명적인 유혹이 됐지. 푸한저우가 입을 뗐어. 묘한 매력이 섞인 목소리로. 구예. 협력 방식이 좀 바뀌겠군. 그의 발밑에 깔린 빙교가 바다를 향해 뻗어나갔고 그가 오고 있어.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냉정을 되찾았어.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통신기에 한마디씩 뱉었지. 내 손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퇴장당하러 오는 걸 환영하지. 통신 종료. 즉시 최고 등급 방어를 가동했어. 명령. 미군 프로토콜 가동. 모든 로봇은 1급 전전 태세로 핵잠수함 준비. 모든 목표를 포착해. 해상과 해저에 접근 생명체들. 석유의 시신을 꺼내서 선착장에 걸어둬. 기계음이 즉시 대답했어. 명령 확인되었습니다. 푸한저우에게 똑똑히 보여주겠어. 이 섬에 발을 들인 대가를 말이야. 빙판 위에 선 푸한저우가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고 있어. 그가 지나는 곳마다 들끓던 바다가 얼어붙어 넓은 얼음 길이 생겼지. 남미 대륙에서 태평양 한복판까지. 그야말로 시대 기적 같았어. 얼음에 갇힌 그 두 플레이어는 이미 완전히 잊혔고 세상의 모든 시선은 시스템의 사냥에 집중됐어. 세계 공용 채팅창을 열어보니 이미 난리가 났더군. 예신 와 미쳤다. 시스템이 이런 수도 쓰네. 진짜 짜릿하다. 페이윌 푸한저우 힘내라. 빌어먹을 99번을 죽여줘. 우리를 생매장했잖아. 칭찬. 저놈을 죽여라. 그래야 우리가 나갈 수 있어. 해상 빙원 전투. 세기의 대결이군. 이 자식들 아직 안 죽었네. 얼음층 덕에 목숨만 붙어 있었군. 하지만 사냥터에 구경거리가 됐지. 그저 쳐다만 볼 뿐 아무것도 못하면서 말이야. 거기서 떠들어대든 말든 난 신경도 안 썼어. 감시 화면만 노려봤지. 화면 속 얼음 길은 계속 뻗어왔어. 그의 속도와 방향을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빠르더군. 길어야 3시간이면 이래도 외곽 방어선까지 오겠어. 난 손을 들어 소나를 켰어. 진동 감지기는 이미 깔아뒀지. 이내 데이터가 전송되어 왔어. 주인님, 보고합니다. 얼음 아래쪽에서 목표물이 미세한 얼음 송곳을 뿌렸습니다. 수중 방어 시설을 살피는 중입니다. 푸한저우, 무식한 놈은 아니군. 실력도 실력이지만 행동이 무척 신중해. 무턱대고 달려들지 않고 차근차근 간을 보고 있어. 전력을 탐색하는 중이지. 난 비웃음을 흘리며 비플랜을 가동했어. 전체 요리부터 맛보게 해줘야지. 이래도 외곽 인공 암초 아래에 전자기 펄스 폭탄 수십 개를 암초로 위장해 설치해뒀거든. 이제 전부 활성화됐어. 푸한저우의 빅노가 이곳에 닿자 얼음 아래의 미세 송곳들이 정확히 암초를 건드렸지. 격발! 난 버튼을 눌렀어. 요란한 폭발음은 없었어. 보이지 않는 에너지 파동만이 시내로 거세게 퍼져나갔지. 푸한저우 발밑의 빅노 중심부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어. 가루가 되어버렸지. 지지대를 잃은 그는 그대로 바다로 추락했어. 하지만 잘 알고 있었지. 이 정도로 당할 놈이 아니라는 걸. 역시 물에 빠지기 직전에 발밑에 요빈을 만들어내더군. 중심을 딱 잡았어. 그는 모든 동작을 멈추고 수천 킬로미터 너머의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듯했지. 그도 눈치챘을 거야. 이건 단지 경고일 뿐이라는 걸. 구경꾼들의 비명이 터져나왔어. 뭐야? 무슨 일이야? 얼음 길이 끊겼잖아. 99번의 반격인가? 흥미진진한데 진짜. 푸한저우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어. 해수면에 멈춰서서 양손을 바다에 담갔지. 눈 깜짝할 사이에 거대한 무언가가 그의 앞에서 솟구쳐 올랐어. 바닷물과 얼음으로 된 대왕고래였지. 그 덩치는 내가 가진 최대형 크루즈보다도 훨씬 컸어. 고막을 찢는 듯한 포효와 함께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지. 고래 머리 위에 선 푸한저우는 마치 바다를 다스리는 왕 같았어. 대놓고 내게 시위하는 거군. 난 무표정하게 화면을 노려보며 핵잠수함 명령하달한다. 목표는 저 얼음 고래다. 어뢰 장저 발사 준비 명령하달 완료. 깊은 바닷속 유령처럼 숨어있던 핵잠수함의 해치가 열리더니
어뢰들이 잇따라 튀어나갔어. 하얀 물살을 가르며 얼음 고래를 향해 돌진했지. 채팅창에는 다시 메시지가 빗발쳤어. 진짜 핵잠 수함이 있었어? 현대 병기로 초능력에 맞서다니. 이제 진짜 볼만하겠는데? 고래 위에 선 푸한저우도 수중의 위협을 감지한 모양이야. 고래가 다시 포효하며 심해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공격을 피하긴 이미 늦었어. 어뢰의 속도는 그의 생각보다 훨씬 빨라거든. 거창한 불꽃은 없었다. 오직 둔탁한 폭발음만이 바다 밑바닥에서 들려왔다. 거대한 얼음 고래가 안에서 팽창하더니 순식간에 온몸에 균열이 생겼다. 잠시 후 기능과 함께 터졌고 수억 개의 얼음 조각과 자욱한 수증기로 변해버렸다. 격렬한 폭발은 바다에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었고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푸한저우의 모습도 하얀 증기 속으로 사라졌다. 난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소나로 목표의 신호를 계속 추적했다. 보고 드립니다. 목표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다시 나타났습니다. 위치는 북동쪽 30도, 거리 500m입니다. 수증기가 서서히 걷히자 푸한저우가 다시 해수면에 나타났다. 작은 유빈을 딛고 선 그는 안색이 다소 장백했지만 몸에 상처 하나 없었다. 그는 미래도 쪽을 노려봤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 표정은 매우 심각해 보였다. 그는 강제로 연결한 통신 채널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재래식 모기는 되게 통하지 않아? 그래? 그런데 왜? 멈춘 거지? 난 곧바로 위성을 가동해 화면을 최대한 확대했다. 난 똑똑히 보았다. 방금 물속에 넣었던 그의 속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 거대한 얼음을 조종하고 어뢰의 충격까지 견뎠으니 에너지 소모가 엄청났을 것이다. 난 나직하게 비웃어 주었다. 그 실력이라는 것도 무한하진 않나 보네. 푸한저우는 대구도 없이 조용히 손을 거두어들였다. 그는 더 이상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대신 방법을 바꾸었다. 그가 두 손을 높이 들더니 손바닥을 해수면으로 향했다. 그가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반경 수 킬로미터의 바다가 눈에 띄는 속도로 얼기 시작했다. 끓어오르던 바다가 소리를 내더니 이내 고요해졌고 순식간에 얼음판으로 변했다. 얼음은 점점 더 두꺼워지며 계속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이 해역을 거대한 빙하 대륙으로 만들 셈이었다. 대체 뭘 하려는 거지? 바다 동굴로 걸어오려는 건가? 미쳤군. 이 뜨거운 바다의 빙하라니. 그의 초능력은 대체 어디까지인가? 남국 푸한저우의 의도를 알아챘다. 단순히 걸어오려는 게 아니었다. 이 구역의 환경을 바꾸려는 것이다. 거대한 빙판은 열을 흡수해 수온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짙은 해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안개가 앞을 가로막으면 내 광학 감시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는 안개를 틈타서 조용히 섬에 잠입할 생각이었다. 해저 마이크로파 배열 가동해 전방의 결빙 구역을 조준해라. 이래도 주변의 해저에서 빨리 서둘러. 암초로 위장했던 장치들이 작동했다.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파가 얼음 바닥을 미친 듯이 가열했다. 빙하를 만드는 속도도 빠르지만 녹이는 속도는 내가 훨씬 더 빠르다. 방금 얼어붙었던 빙판은 밑바닥부터 녹아내리며 얇아졌고 순식간에 다시 뜨겁게 끓어올랐다. 끓어오르는 바닷물, 얼음과 불의 극한 대결, 해수면 위에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한쪽은 꽁꽁 얼어붙은 극지방, 다른 쪽은 열기가 들끓는 바다. 푸한저우의 안색이 점점 나빠집니다. 순수 에너지 소모전인 이 싸움은 그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손가락만 까딱하면 됐죠.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끝입니다. 에너지는 지하 햇발전소 5곳에서 오니 사실상 무한대나 다름없죠. 푸한저우도 이 사실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그는 멈췄습니다. 헛수고일 뿐인 얼음 얼리기를요. 통신 채널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립니다. 고작 쥐새끼처럼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는 널 상대하는데 내가 직접 나설 필요는 없지. 사냥꾼 양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남은 시간은 20시간. 일부러 그를 자극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게 만들려고요. 미쳐버린 야수가 침착한 사냥꾼보다 상대하기 쉽죠. 푸한저우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저는 소모전에 매달리지 않고 다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 목표는 바다가 아니라 머리 위의 하늘이었습니다. 태양이 대지를 사정없이 달굴 때 푸한저우의 초능력은 상공에 희박한 수증기를 끌어부었고 그 수증기들은 그의 통제하에 높은 하늘에서 빠르게 연결되어 결국 거대하고 투명한 얼음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건 하늘에 떠 있는 우성처럼
천천히 각도를 조절하고 있었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망했네. 전체 채팅창에서도 예신이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거지? 하늘의 거울은 왜 만든 거야? 잠깐, 저 각도는 햇빛을 모으고 있어.